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약 700m 앞 오이도 방면 좌회전하세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결국 트럼프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이미 상호 관세를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제품에 대해서도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상무부는 제품 내 칩 가치에 비례해서 일정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하고요.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한편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반도체 제품을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관세, 감세, 규제 완화, 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해서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되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의약품에 대해서 100% 관세 그리고 대형 트럭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입품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관세를 높이는 그런 방안을 발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무역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일본과 유럽산 전자제품에는 15% 그리고 일반 칩을 포함한 제품에는 25%의 비율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네. 미국 내 생산을 절반 이상 이전한 기업에서는 투자인 만큼 면세준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종류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정부가 4월달에 의약품과 반도체 칩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면서 외국 제조 의존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회전하세요. 반도체 수입의 100% 관세를 부과했다고 지난 8월달에 발표했다가 미국 내 생산 중이거나 생산을 약속한 기업은 세금을 면제를 받았고요. 주요 해외 반도체 제조업들은 대만 TSMC,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반도체 100% 관세는 미국 상무부, 백악관 그리고 관련 부처들이 테이프메이와 개성점 이외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좀 이래저래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또 미국 소식입니다. 네. 총기 저격 범죄가 늘고 있다는데 총기 저격 범죄는 뭔가요? 네, 약 그러니까 700m 특정 인물을 겨냥해서 저격하는 방식을 말하는 건데요. 네.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있으면 이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직접 겨냥해서 발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 24일날 텍사스주 델라스에 있는 이민세관 단속을 건물을 겨냥해서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그 2주 전에 바로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이 있었는데 비슷한 범죄가 연이어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이 이민세관 단속을 총격범은 조슈아 안이라는 사람인데요. 주변 건물을 조사하는 등 수개월 동안 범행을 계획했고 심지어 인터넷에서 찰리 커크 피격 영상을 여러 차례 검색해서 봤었다고 합니다. 네. 총기 탄피에는 범행 동기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적은 적도 최근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수다고에 따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총격범 야는 탄피에다가 ICE 반대, 그러니까 이민세관국 반대라는 문구를 새겼고 커크를 암살한 타일러 로빈스는 탄피에 파시스트를 잡아라고 이제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네. 작년 7월 13일 날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에서 선거인제 도중에 피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려 7번의 저격형 사건이 발생했다고 ABC가 전해졌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마틴 루터 킹 주요 목사가 암살된 사건 중 조직 사건이 여러 차례 물려지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1년 2개월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저격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전문가들도 계속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암살 사건 이후에 두달 만인 작년 9월 달에 플로리다 웨스트팜 비치 골프장에서 약 비밀 300m 경호팀이 또 다른 같은 달 펜서피스 고속도로에서도 30대 남성이 소총으로 12대 차량을 공격해서 8명을 잡힌 사건이 있고요. 네. 올해 8월 달에도 20대 남성이 국내의 경찰관을
소통을 이어서 시속 진행됩니다. 90km 과속 이번에는 단속 단속이 된 것이 바로 구간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인데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이민세관 단속에 대해서도 네. 이번에 인도네시아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문상급식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을 먹은 아이들 10전을 식중독에 걸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무상급식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만 1000명이 넘는 어린이가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네. 서자반의 4개 지역에서 무상급식을 먹은 어린이 1216명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당국에서는 10대 환자가 더 많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주에도 학생 800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네. 복통이나 메스꺼, 현기증 물론이고 코카콜라까지 한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과거 식중독 사례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 급식에서는 좌회전하세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급식은 수비안토 대통령이 이제 후보시로부터 80분으로 사오는데 가정과 청소년, 영양실도 가족부지 유지되면서 정책을 핵심적으로 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는 올해 초부터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올해 수입된 예산만 기준으로 14조 원. 좌회전하세요. 이탈리아에는 소도시가 왼쪽 반려견에게 이용하세요.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도 요즘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많고 유럽은 특히 많기 때문에 혹시 여행하다 보면 길거리에서 이제 반려동물의 배설물의 인적을 보고 있는데요. 네.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볼자나 도시가 내년부터 반려견을 동반한 관광객 그리고 주민들에게 반려견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볼자나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반려견 한 마리당 하루에 우선으로 2,400원이고요. 주민들은 연간으로 해서 우리 돈으로 16만 4천원 100유로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네. 2008년에 폐지된 세금을 16년 만에 다시 부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법안을 추진한 이유는요. 길거리에 감지된 개 배설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법안을 발의한 이민세 시의원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말씀했다고 하는데요. 네. 시당국은 세금을 통해서 확보한 돈을 통해서 저희 정도와 개인촌을 공원 조성하는 데 도전을 생각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운영 중인 개개인의 검사 의무 제도도 폐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볼자노 씨가 지난 2년간 개 배설물, 교통사고로 다친 개 그리고 다른 개나 사람을 공격하는 등을 처벌해서 개인의 건강을 공격하는데요. 이렇지만 검사 비용이 되고 있어서 정치적인 면에서 참여를 이탈리아 동물권 자격지에서는요 개와 함께 여행하는 가족, 광역들에게 버려주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동물을 무슨 현금 입출 지급비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위클리 핫 이슈 조현주 외신캐스터와 소식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뉴스몰 오는 9월 30일은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 35주년 기념일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밀착하면서 현재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인데요. 박병환 유라시아 전략연구소장과 함께 양국의 관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강 수교 35년 양국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참 어렵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이 35년의 여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1990년 수교할 당시만 해도 모스크바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은 명함을 내지 못할 정도로 그 한러 관계에 대한 기대가 대단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그 후에 양측의 기대 수준이 어긋나면서 양권 협력이 잠재력에 비해서는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동안 뭐 외교관 맞추방 사건 그런 거 마찰도 있었지만은 2010년을 전후해서 이제 실질 협력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잘 나가다가 2019년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그 모멘텀이 사그러들었습니다. 코리아는 이제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방면 좌회전하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폐쇄가 돼가지고 모스크바를 가려면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고 블라디보스톡은 갈아타는 것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동해항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지금 조선시대인가 뭔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기업과 국민이 많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 지금 현재 정부 간에는 그 외교 채널을 제외하고는 모든 협의 채널이 다 차단되었고 FTA도 논의하다가 중단이 되었고 네. 지금 현재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 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군대를 보냈고 작년엔 양국이 포괄적 군반대 조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이런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한국, 나아가서 한반도 전쟁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예, 우선 그 러시아의 군대를 보냈다든지 무기를 보냈다든지 그것 자체가 우리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그러한 북한의 그 지원에 대해서 반대국으로 러시아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죠. 구체적으로 소위 이제 고도 방산 기술을 러시아가 북한에 넘겨줄 거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관심사인데 아직까지는 북한이 제3공화국적 침략을 받은 경우에 러시아가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북한을 침략할 기회가 없지 않냐. 그게 무슨 걱정이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을 밀어줘가지고 그 무력 도발을 하게 할 것이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버거운데 공부할 때 운전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해야 된다면 확실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작치기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 감정을 물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 안보가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 외교를 지원하고 국제 중심 실용 외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 러시아 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선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예외가 보통 이제 새 대통령이 출동하면 대통령하고 러시아의 대통령하고는 전화 통화가 없었어요. 이 민간 간에도 기업 간에도 뭐 이제 그 언어가 바뀌면은 뭐 전화해가지고 앞으로 거래 잘해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통을 시작하는 게 보통인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이제 새정부가 채택한 국정운영 국정과제를 보면 러시아에 대해서 관계 복원을 하겠다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지난주인가요? 조현 외교장관이 외신 기자 간담을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 러시아와 먼저 긍정적인 지역을 생각합니다. 이런 단계에서 공식적인 외교 보고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상당히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기조하고 맞는 발언이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소위 뭐 일종의 자해행위를 한 건데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를 해 우리 기업들이
큰 불편과 손해를 보고 있는데 하트 이걸 있다고. 그대로 방치하겠다? 과연 이게 국익 중심 실용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북극 항로 개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취임하시자마자 해양수산부로 부산을 옮기겠다 결정까지 하셨어요.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부산에다 고점 항로를 만들고 뭐 쉐이빙 유선을 건조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북극 항로 개척되는 건가요? 북극 항로가 운항이 되려면 러시아의 협조가 없어 불가능합니다. 저기다 놓고 가? 그런데 이제 대러 관련 거의 조치가 없는 그런 현 상황이 매우 답답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연합뉴스를 보니까 잠시 후 뉴욕에서 좌회전하세요. 유엔 총회 이어서 참석했던 우회전하세요. 조선 바로 장관께서 방지턱에 있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하고 회담을 하신 것 같은데 그 회담 기사를 제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는 거야. 그냥 오는 거야. 러시아의 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이런 말씀을 우회전하세요.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좀 추진하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북한을 좀 설득해서 대화의 길로 나오게 잠시 좀, 후 좌회전하세요. 좀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달라. 우회전하세요. 이런 얘기에 더 방점이 찍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차가 가면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도 좀 비켜주지. 참 저기가도 네 가지 없네. 이 말씀도 그냥 푸세까지 갖추기식으로 넣으신 건 아닌지. 그리고 10월 말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 열리지 않습니까? 뭐 제가 보기엔 푸틴